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한번 이쁘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자, 봐봐요. 책에 보면 주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입장에서. 객관적은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주관적 요건은 그러면 한 번 더 써요. 거기에다가 공박, 경설, 무경험 한번 써보라는 거야. 무경험. 자, 그러면 요거는 또는이야. 또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밑하고 또는은 또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럼 맨 위에다 거기 밑, 또는. 이게 중개사법에서 참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밑은 뭐예요? 영어로 본 지금 뭘까요? and. 그래서 결론대로 이거죠. 또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셋 중에 하나 갖추면. 자, 셋 중에 하나 갖추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잡을 거는 겁박한 공공. 자, 유리씨, 그럼 겁박한 공공을 두 자로 건쳐봐요. 두 자로 건쳐봐라. 그러면 그때 보면 빠꿍이래요. 빠꿍.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주문에다 주관적 요건 빠꿍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봐요. 궁박. 그래서 이게 궁박이에요. 궁박. 그렇죠. 궁박. 자, 그러면 사람은 다 겁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보면 경제적 요인에도 겁박할 수 있고 심리적 요인도 겁박할 수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궁박은 심리적 요인에 하나다 이러면 틀려. 자, 겁박은 다 포함돼. 원인은. 이게 시험에 그래서 많이 출제돼요. 그럼 궁박은 경제적 요인에서만 하나입니다. OX, X. 뭐예요? 겁박하니까 다 포함된다는 거야. 다. 자, 그러면 저기 명준 씨, 자,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죠. 그러면 이때 뭐예요? 무경험은 뭐예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거래 영역이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일반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거래에 대한 무경험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공박, 경설, 무경험 또는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요건 무시해 또는 잡아야 돼. 자, 객관적 요건. 그러니까 항상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입니다. 또 하나 요건을 더 갖춰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이용어사가 있어야 돼. 이용어사. 즉,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하다고. 악의가 필요해. 폭리자의 악의가 없다면 그때는 뭐예요? 백사조의 고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백산절은 주관적 요건, 공박, 경설, 무경험. 이걸 뭐예요? 또는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 플러스 무슨 의사? 이용어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최소한은 나중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하겠지만은 그러면 폭력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오늘 의미를 요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숙제해놓고 요걸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형법의 학설은 주관설이 있고 객관설이 있고 합치는 걸 뭐라 그래? 절충설.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주관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쏙 들어가서 이제 조문이 구성이 딱 보인다고. 그러면 그 조문 가서 밑줄을 한번 더 가봐요. 당사자, 동그라미. 자, 공박, 경설, 무경험으로 잘라요. 자, 35페이지 상단 맨 위에 있죠. 자, 페이지만 잘 따라도 되는 거예요.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잘랐어요. 예, 또는이 밑이에요. 또는, 그렇죠. 그러면 공박, 경설, 무경험, 그러면 여기 밑에다 사실 한번 써봐요. 그게 무슨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자, 인하여 잘라봐요. 그러면 인하여, 거기 인하여 잘라놓고 줄쳐놔요. 인하여, 거기에다 이용어사라고 써요. 이용어사. 이게 이용어사. 이용어사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돼? 아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용어사가 없다면 이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따로 줄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객관적 요건, 그렇죠. 자, 무효로 한다. 그러면 무효로 한다, 가로 열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렇죠. 저는 조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 다시 여쭤볼게요. 절대적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악이 선이나 악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야? 예시 규정이 되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다 옆에다 뭘 써놓냐면, 거기 맨 위에다 공간이 좀 볼만 요 관계를 하나 써놔요. 둘 다 공통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103조 반사의 질서, 104조는 불공정한 거래. 그러면 103조, 104조의 공통점은 불법 원인 급여거든. 그러면 이행 전이라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행을 하면 요거는 써요. 효과는 740, 이행을 하면 746조. 본문이 적용돼요. 본문. 아까 746조 본문이 있었고. 자, 104조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 104조는 746조 뭐예요? 6조. 이거는 단서가 적용돼요. 단서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윤곽은 이제 다 잡았어요. 윤곽은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 출발은 여기 봐봐요. 사회적 타당성. 성립정권이야, 효력요건이야? 효력요건이죠.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문이 두 개 있어. 우리 민법은 103조, 104조. 그럼 103조, 104조는 뭐예요? 바로 104조는 불공정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로서 불법 원인 급여 뭐가 적용이 돼? 본문이 적용돼. 그러면 104조는 뭐예요? 746조 단서가 적용이 돼.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반사의 질서 이용 5가지 이용을 빨리 해오라고. 정인, 계, 생사 이렇게 해서 그거는 본인 능력이야.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104조는 103조에 무슨 규정이 되죠? 예가 돼. 예시 규정이 돼. 공통점은 절대적 무효야. 차이점은 둘 다 공통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는데 요거는 본문 단서. 요거는 단서.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중에 법리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점은 일단 다 잡았다. 그럼 거기 한번 746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불법을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바로 746조 본문 104조가 103조가 적용이 돼. 그러나 불법 원인이 세입자에게만 있을 때는 뭐예요? 결론 거라하지 아니하다. 이걸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일단 윤곽 체계는 딱 잡았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 체계를 외워둬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적석에서 이제 나와야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형. 정형은 104조에 적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 봐봐요. 정형은 104조에 적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형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잖아. 그렇죠. 무상이잖아.
살아생전 주는 게 무상이죠. 무상으로 주죠. 그러면 폭행이 객관적 요건에 합치가 안 되네. 아까 객관적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의는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매죠. 지금 민법 배우고 있죠. 민법은 사법이야, 공법이야? 사법. 경매는 공법이거든. 그러면 경매는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나머지는 책을 읽으면서 감각을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사유를 팍팍 줄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동안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올해 1번 문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딱 점은 103조와 뭐가 있다? 104조. 자, 그러면 요 두 개 주문은 잘 잡아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틀은 딱 잡아놨다는 그 유명한 103조거든. 103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5분 우리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자, 효력 규정이죠.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효력 요건에는, 자,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사회적 타당성, 법정 우리 민법은 두 개를 두고 있다. 103조와 뭐예요? 104조. 103조는 뭐예요? 103조는 반사의 질서야. 그럼 104조하고 103조는 뭐예요? 746조 불법 원인급여. 그게 머릿속에 툭 들어야 돼. 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있는 것은 103조하고 104조만 적용이 있어. 그럼 아까 그럼 반사의 질서 유형을 5가지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예요? 저랑 소통이 돼야 돼. 나중에 정인, 계생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사행위. 그걸 우리가 봐봐야 되고. 자, 104조와 관련돼서는 폭행이죠.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뭐가 있다? 객관적 요건. 그러면 주관적 요건, 그럼 뭐예요? 공박, 경설, 무경. 자, 그러면 거기는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경설, 무경 모두 갖춰야 된다. OX, X.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우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나이에 그러면 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이 두 개는 공통점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공통점은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있어요. 요거는 뭐 효과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행 후라면 요거는 746조. 본문. 그러나 이거는 단서 조항이거든. 요거는 뭐가 적용이 있다?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러면 요 두 개와 관련돼서 요번 달에는 거기만 딱 체계를 잡아놓으라. 그러면 집에 가셔서 책을 한번 쭉 읽어보라고요. 첫 시간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으로 5점을 한 거예요. 5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달에는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거거든. 그걸 딱 잡아서 책을 좀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거기 37페이지 제5절 뭐가 나오죠? 법률 해석. 법률행위 해석하기 전에 거기 오른쪽 가로 3번에 가봐요. 가로 3번에. 자, 36페이지. 페이지 보고. 찾았어요? 36페이지. 페이지 봤어요? 여기 무슨 책임이 있죠? 입증 책임. 흥강편전하여. 그거는 입증 책임은, 자, 우리 민법을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막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얘가 일정하고 어떨 때는 얘가 일정하고 그래서 입증 책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시간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보강은 좀 해놓고요. 그러면 입증 책임만 해놓으면 책은 혼자 스스로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입증 책임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